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0일 밤 시간인데요. 외국어 공부 원리 8강째입니다. 영어를 샘플로 우리가 간단히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영어 문법, 암기식, 일제식, 서구 망가진 알파벳인 줄 모르고 그냥 무대뽀를 하는 식으로 낭비가 많고 똑바로 배운 사람들이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살면 그냥 시장 말은 배우지만 거기 가서도 역시 수준 높은 고급 영어를 하려면 언어, 문자, 소리, 문자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말짱황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도 제대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뭔가를 지금 8강째인데 원리를 잘 깊이 헤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A부터 G까지 그 이른바 알파벳이라는 음소 소리 내기를 잘 하고 있습니까? 딴 사람한테 정말 목숨 걸고 똑바로 그걸 소개해 줄 만한 실력이 있냐고요? 거기서 뭐든 영어 영문학이건 회화건 모든 게 다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를 낸다는 그런 걸 넘어서서 그 문자와 소리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된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가 현존 언어 중에 가장 하위에 속하는 언어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지만 완전히 그냥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말로 전락이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장 저급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형성 쭉 보면 굉장히 그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어요. 한 맺힌 사람들 소리예요. 게르만족부터 해서 그 프랑스 아이들 시련이 굉장히 많은데 어째서 이제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족속이 막 이제 들어와서 거기 토박이랑 짬빵이 되면서 10세기, 11세기 이후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아서 그 역사가 어디까지 진짜가 어디까지 과장 왜곡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8세기 후 1700년대 후반에 지금 현대어의 그 대부분 골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굉장히 영어에 이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영어가 그러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프랑스 말에 주눅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정치 역사의 배경을 공부해 보시면 납득이 갈 겁니다. 그다음 그보다 더 이 게르만어에 또 그 더 심각한 맺힌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스페인이 막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해서 세계를 먼저 포르투갈 따위랑 이제 휩쓸 때 그 에스페니아에 대해서 또 이게 아주 곤욕을 치른 그런 지나간 그 생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어라고 하는 것도 영국의 식민지 아닙니까? 영어에 또 이게 아주 주눅 들고 맺힌 게 있어가지고 미어랑 영어는 갈수록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어는 조그만 땅인데 미국은 넓은 땅이다 보니까 또 여러 족속들이 오다 보니까 영어가 그냥 완전히 영어 자파상이에요. 자파상.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저쪽 동북부라든가 아주 중심에 그 영국 귀족이라고 할까? 칼자루 진자들의 그 영어를 가장 이제 격식 있는 영어로 아직도 치는 거예요. 왜? 또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식 영어는 영국을 뛰어넘어서 어떤 자유를 추구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이제 또 영국의 식민지로 그 또 이 계대지로
길들여진 게 있어가지고 말이 그냥 거기에 그대로 그 국민성이라고 할까 그 시대상이 배 있는 것이 현대 미어란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면 또 라틴에겐 더 완전히 그냥 뭐 라틴이 없으면 영어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외형 영향이 크고 라틴은 또 헬라 말에 끽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쳐버린 다음에 장악했어도 그 로마의 열등감은 문명의 빵꾸 하나 있기 때문에 무식갱갱이 해족 출신 아니요. 막가파들 딴 사람 거다 뺏어가지고 먹고 산 자들 그 또 열등의식이 큰 거예요. 라틴 앞에. 라틴은 물론 또 헬란 말의 앞에 찍소리 못하는 상황으로 라틴은 좀 굉장히 그 영어만큼이나 엉성하고 딱딱하고 인조 언어예요. 인조. 기계식으로 짠하고 나타난 말이란 말이에요. 현대 이브리트처럼 짠하고 나타난 거니까 거기 많은 우격다짐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긴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그 언어 현상이 라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로마어 하는데 로마어란 말을 안 쓰고 라틴이라고 하잖아요. 라틴과 로마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영어에 다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물론 그 헬레 말은 또 아랍 말 앞에 또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그 아랍 말 그걸 보통 이제 히브리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성경 언어를 최고봉으로 쳐. 왜냐면 그걸 더 어떻게 영어 알파벳 가지고는 영어 음소라든가 그 규칙까지는 도무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헬란말은 조금 뭐 하는 신용해도 영미 아이들이 히브리어는 잘 하지를 못해요. 좀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죠. 영어가. 아랍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의 그 어떤 상관성이 상당히 있어. 왜냐하면 수메르 같은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가장 바닥 언어인데 영어의 그 따까리짓거리한 일본 아이들이 한국을 이제 먹어가지고 배후에 있었던 미국이 선교사를 통해서 또 영어 문법을 뒤밀어서 나타난 것도 라틴만큼 인조가 바로 한글이라는 거예요. 한글. 요건 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라틴과 한글이 아주 묘한 것도 저쪽 이브리트 현대 이브리트가 아주 기묘한 인공어들이에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연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가장 밑바닥인데 더 밑바닥은 한글이에요. 한글. 가장 노예 언어, 가장 식민지 언어, 가장 그냥 매트릭스가 꽉 짜 있어가지고 그 소리에 들어가면 분별을 못하는 거야. 언어 줏대, 결의 어떤 그 줏대, 나가서 그런 말마마 믿음에서도 줏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참 아득한 이야기죠. 그런 걸 우리가 꼭 영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잘 배워야 돼요. 소수, 극소수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근본부터 닦아 나가서 영어를 정말 우리말로 제압해버려가지고 우리 정음으로 제압해버려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만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말 정음, 우리 언문을 배우지 않으면 뭐 명함을 내미지 못한다 할 정도로 돼야 그런 사람 영어가 아주 격식 있고 수준 있는 것, 감히 토백이도 깔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문제가 소리 속에 거기 뭐 문자도 있죠. 문사철과 문명 전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속에 있는 그 거짓, 위선, 과장, 딴 사람을 막 그냥 딴 나라를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어떤 그 꼭두각시를 세워서 경제적으로 또 그냥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서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봐요. 희한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된 자료도 있고 거짓된 자료가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언어의 성과를 잘 알아야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결의 역사를 또한 꿰뚫어서 똑바로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쭉 이제 그동안 한 거랑 새로운 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이런 것을 알고 다가서라는 거죠. 동사 중심으로 모든 언어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영어만이 아니고 외국어 전반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샘플로 본보기 삼고 있는 거고. 동사 딱 봤을 때 이게 문법 용어로 이게 동사다 동사아니다 이게 잡혀야 돼요. 나가서 이거 동사 몸뚱아리인데 동사 같지는 않은 거 그런 것도 탁탁 잡으면 문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리 벌써 딱 들었을 때 이게 동사로 쓰여지는 명사 위에서 철저히 비서실장 겸 따까리로 쓰여지는 동사라는 것이 감이 와야 돼요. 그 소리가 오면 이제 그 몸뚱아리 보고도 이게 동사네. 이미 소리가 전제된 몸뚱아리 이것을 아는 것이 첩경이에요. 딱 봤을 때 동사냐 동사느냐 문장에 글원에서 동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문법 용어도 아주 가장 간단한 거 아주 정말 이걸 모르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 문법 용어 최소한 다음에 이 문법 용어를 버려야 돼요. 필요한 때 아니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 말을 알아먹기 위해서 책을 보기 위해서 문법 용어는 그 망가진 근본을 해결 못하고 거치대로 땜빵한 게 문법 용어들이에요. 각종 이 성격을 아셔야 돼. 아니면 이걸 외우겠다고 배우겠다 이런 용어들이 물론 영어로 배우면 조금 난데 전부 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일제통해서 번역한 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중 삼중고를 겪어야 돼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소리에 대한 실질, 소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 영어라는 언어, 어떤 나라 말을 배우든 그 수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알파벳 소리를 경시한다. 그렇지. 젬병이로 그 나라 말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파벳 소리를 똑바로 내려고 하면서부터 해서 음절을 똑바로 읽고 이걸 필두로 점점 그 문자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기본기가 단단해서 그 언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말 한 가지를 때문에 그 파닉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우리 배달결에가 쭉 써오고 있는 그 소리, 그 문자를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한글은 영어랑 일본말식이에요. 그거는 배달결의 문자가 아니에요. 이게 왜 정반대로 바뀌었는가? 영어 어순을 볼 때. 어순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릇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몸뚱아리 중심을 한다고 했죠. 앞에 먼저 내는 소리가 대갈통, 마지막에 내는 소리가 꼬랑지. 물론 대갈통이 없을 수도 있고, 그 꼬랑지가 뭐 어떤 경우 생략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몸뚱아리를 먼저 알기 전에 대갈통에 대한 감각, 꼬랑지에 대한 감각이 소리로 구분하고 글자로 구분이 될 정도로 소리를 먼저 많이 내고, 그 다음 문자 가운데 또 이제 구별해서 내고 이 몸뚱아리를 알되 몸뚱아리를 벗겨놓으면 순수 빨가벗은 몸뚱아리 있잖아요. 어근, 루트, 말뿌리. 그것에 대한 감각을 또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하고 따지고 불규칙이라고 방방 뜰 것이 아니고 이게 대갈통이 있을 때 없을 때 꼬랑지 있을 때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몸뚱아리가 딱 보면 이게 동사다 동사 아니다. 물론 그 동사라는 것이 명사로부터 유추한 경우들이 뭐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지라도 그 순수 몸뚱아리냐 아니면 동사 몸뚱아리가 하는데 같은데 대갈통 꼬랑지 앞뒤부터 보니까 이게 동사가니까 이건 동사 몸뚱아리로 된 명사류겠지 뭐. 동사류 아니면 명사류예요. 모든 낱말들은 딱 세우면은 그 중에 하나 동사계통의 뭐 몸뚱아리든 대갈통이든 꼬랑지든 소리든 또는 그럴 가운데 어떤 그 위치
쓰임새가 이거 알면 나머지는 명사류지 뭐. 명사류를 잘 알면 나머지 아닌가 다 동사류지 뭐. 그렇게 하면 문법이고 자시고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 아시면 도움이 되고, 이것을 여기 한 거잖아요. 줄창. 처음에 들을 때 아주 수준 있는 원어민의 바른 소리로 잘 들으면서 또 큰 소리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절대 문장, 절대량이 채워지고 기본 시간, 물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절대량도 단축할 수 있겠지만 그건 특수하고, 그것이 돼야 점점 이제 어렴풋한 게 소리도 질서가 잡히고 선명하게 내 귀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소리 들리면 들린 대로 흉내야지 따지고 자시고 문법으로 이건 뭔가, 그건 이미 벌써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들으면서 실족해요. 포기한다고 해도 죽은 공부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안 배우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줄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음소들, 자음이란 모음 음소가 어떻게 망가졌나. 이런 음소로 만들어진 그 몸뚱아리 있잖아요. 음절까지 당연히 망가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여러 가지 중에 소리로 극복을 했어요. 복식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아랫배로 쉬면서 울림 소리로, 유성음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음운이 없는데 음운 흉내를 내는 것이 유성음화예요. 이건 이제 이른바 걔네들 말로 무성음, 폐음절이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음운이 망가지니까 음운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울림소리가 되는데, 울림소리가 들리니까 복식호흡을 하고 소리를 띄우는 그런 시간이니까 완전히 가식이죠.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말하면 책을 갖다 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북이에요. 북. 근데 걔네는 북하잖아요. 북. 우린 또 이제 목소리 그냥 북하잖아요. 걔네들은 입안을 둥그렇게 열고 북 막 혀를 뭐 굴린다거나 뭐 입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거로 이 소리 체계랑 문자 체계가 어울리지 않고 망가진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소리의 소리. 유성음이에요. 세계 모든 언어가 이런 쪽으로 망가지고 이런 쪽으로 극복하려고 다 흐르고, 한글까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실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적 출신들이라는 거. 스페인, 뭐, 포르투갈 다 그 해적의 네덜란드어도 그 문자랑 소리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독일 소리 비슷하면서도 이게 아주.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제국주의를 제패하고 지금은 2차 대전 이후는 신제국주의라고 해가지고 돈 가조해요. 돈 가조. 예. 아무튼 무기에서 돈을 해서 그냥 딴 나라에 해놓은 거 뺏어 먹으면서 제국주의 때 동인도 회사, 즉 경제로 아주 그 장사치를 해가지고 된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돈이 보여요. 하지만 우리나라 말을 주권으로 지니는 언어 주권을 지니고서 공부를 해야 이 해적 언어 제국주의 폐해에서 벗어나는 참된 영어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이거 종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도 오늘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영어 문장에서 실제 영어 소리 내는 데서 또 미국 아이들 말하는 거 뭐 영화를 보건 뉴스를 보건 코미디를 보건 이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원어민들은 대개 엉터리들이 거의 다예요. 정말 수준 있는 영어 하는 사람 잘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셜라셜라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짓된 영어, 무식갱갱이들이 예, 구한말부터 들어와서 일제 때 완전히 우리를 다 아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것들이요. 격식 있고 수준 있는 인텔 있는 선교사들 중에도 극소수 있었을 뿐이에요. 또 뭐 6.25 때 전쟁인데 완전히 그 미국의 그 막
젊은 애들 그냥 완전히 그 쓰레기 청소용으로 그냥 파병해가지고 막 엉망 만들어냈다는 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사를 잘 정확히 꿰뚫어야 돼요. 미국사도 거꾸로 봐야 올바른 게 보이고 세계사 겸 유럽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지난 500년사, 근현대사를 500년사 중심에서 미국사를 꿰뚫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알았던 것이 거짓말도 많고 어떻게 한쪽에 치우친 역사로 봐가지고 미국사, 아니 미국 문명을 제대로 모르면 영어를 똑바로 배운다는 말은 뻥이에요, 뻥. 특히 주의할 거는 미국식 그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성경. 그것도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믿는다는 것으로 더 미국의 따까리, 영국의 따까리가 돼요. 정말 영적으로는 비참한 사람, 영적인 노예로까지 전락되니까 줏대 있게 배워야 돼요. 줏대 있게. 잘 알아야 돼요. 간단히 해가지고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아주 7가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의 엑기스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로 한 낱말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딜이 그냥 이거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흉내 내고 말이죠. 우리 이제 이 김치깍두기로 발음한 되면 in the beginning. 그렇죠? 그 다음에 God. 그냥 갓이 아니잖아요. God created. 그렇죠? created. 그 뒤에도 다 얘네들 이거 그 글자를 끝까지 다 소리를 내요. 근데 우리는 그 귀가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서 처음엔 소리가 웅웅 소리고 들리지가 않아. 그냥 앞에 소리 조금 더 듣다 벌써 딴 뒤에 단어로 가잖아요. The heaven, heaven and the earth, earth. 예?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와서 일단요. 똑같은 속도로 가야지 쫓아가지 못했다고 머물면 그거 안 돼요. 그냥 까먹은 건 까먹은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냥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뜻이 뭐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만 생각하세요. 상황. 아,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처음에 그림 있는 텍스트는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이 라디오로 어떤 성우가 아나운서가 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 뉴스 종합 뉴스 같은 거 소리로 듣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게 정경을 나중에 벌써 소리가 뭐 큰 소리다, 부드러운 소리다, 뭐 빠른 소리다, 또는 막 무슨 막 이상한 뭐 주변에 뭐 차 소리가 난다, 무슨 뭐 인터뷰 소리인가 그 감각을 가지고 그냥 소리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귀를 쫑긋하면서 따라해야지 귀를 전혀 안 하고 따라 하려면 이게 마음만 급한 거야. 귀가 쫑긋해야 돼. 처음엔 잘 안 들려요. 1%도 안 들리고 들린 소리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말과 완전히 반대. 우린 최고급 언어예요. 그건 세계 언어학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 알파벳으로 우리나라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그 사상이 깊은 게 우리 배달결의 문자예요. 한글 말고 그런 언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정반대일 수밖에 없어서 그것만 넘어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문장 사이에 이렇게 N자 된 게 이게 원문을 거의 직역을 하려고 한 게 옛날 그 영어 성경 번역이거든요. 종교개혁 시기 이후 그때. 그러니까 이런 거 반복되는 건 그냥 그렇게 하면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런 거 뭐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빨리 하게 되면 넘어가요. 근데 영국식 영어부터 해야 돼요. 영국식 영어가 그 라틴권, 게르만어권이 있기 때문에 영국식으로 좀 투박하게 하더라도 소리 원리로 영국식이에요. 소리 강조하지 않는 영국식은 별 볼 일 없다고 미어에 빠진 사람은 졸로 보는데 안 해요. 미어 하는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한테 주눅 들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영어를 하나를 했는데 미국 말이 어쩌고 뭐 방방 떠도 영국 영어에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식 영어를 그 전에 어떤 나라 말에 이거 짬뽕이 돼 있는지를 잘 배우고 영어가 어떻게 정말 무식과 해적을 극복해서 15세기, 16세기 해서 18세기 무렵까지 이게
영어가 현대 영어가 완전히 이제 틀을 완성했는가? 그 이후는 또 어떻게 영어가 이루어졌나 하는 걸 잘 새기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와서 이게 그 글자로 이전에 소리로 어떻게 연독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일단 많이 들어서 대충 이제 5%, 10%, 20, 30%만 따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소리는 그냥 시간 문제로 점점 들려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가다듬어지고 좀 그래도 뭔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이제 뭘 뭐 공부하냐면 이거 문장을 놓고 이제 그 소리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문장을 놓고. 그리고 이제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 이거 사전을 좋은 사전, 소리 중심의 원리로 한 좋은 사전, 미어도 미어지만 영국식인 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정통 발음으로 된 것을 보면서 이게 뜻이 어떤 거나 할 때 그 뜻을 한국식으로 일제가 왜곡한 그런 식으로 암기식이 아니라 소리로 그냥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직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고 아직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나 beginning 하면 그냥 이나 beginning으로 끝나야 돼. 이걸 갖다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직독직해가 안 되고 독해를 하더라도 깊은 속뜻을 그 맛을 소리의 냄새를 소리의 빛깔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어떤 방법들은 이제 그 꼬마들 동화책이나 초등학교 1학년 그 영어 소리로 다 그냥 아주 끊임없이 연마하면 그게 오히려 기본기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소리에 어떤 기본 에키스가 단련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소리 듣고 이거 텍스트에서 문자 감각만 익히면 확 장성을 하게 돼 있어요. 꼬마 소리. 그러니까 꼬마도 참에 어른들 소리만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 모양만 보고 소리만 듣다 이제 옹알이 하잖아요. 근데 발음은 꼬마들 발음이 더 정확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식으로 공부하면 틀림없는 거야. 체면 따지고 나이 따지고 야 이거 지금 나이가 몇인데 목적의식이 엄선하면 배우면 안 돼요. 사명감 가져야 돼요. 자기 개인의 영달보다도 우리나라와 뭐 거창한 문자 쓴다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할 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욕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자 소리가 나야 돼. 이게 소리가 소리. 그러니까 발음 기호는 그냥 대충 한 거에서 발음 기호도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표기법도 가지고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이거 읽으면서 소리 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특수한 것만 이제 혹시 뭐 발음 기호를 좀 확인할까 우리가 딴 나라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적어져야 되고 이 글자가 그냥 소리가 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따라서 흉내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직접 텍스트 없고 이제 듣고 따라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직접 이것을 읽고 자기가 녹음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그 내용을 걔네들 속도로 그거를 내려고 해야 돼요. 겁먹부리는 말도 아니고 엉성하게 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 돼요. 너무나 해가지고 누가 우리나라 말로 뭘 물으면 이게 그 말이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헷갈려가지고 대답도 또 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글이 이게 어눌해져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나라 말이건 이미 된 사람이에요. 거기 조금 이제 박차 가해서 한 몇 달 바짝 하면 완전히 그냥 급상승을 해요. 언어들인지 한참 이게 뭐 오랜 동안 이게 밋밋하고 오히려 그냥 알던 소리도 모르다 점핑을 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급상승을 해요. 그다음 또 이게 한참 가요. 이런 때 포기들을 많이 하면 또 이게 급상승을 합니다. 소리 원리로 전제해서 글자에 대한 다가섬, 글자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한없이 해도 그 말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첫 시간
우리 소리에 아야어요요의 자음모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쭉 이걸 알아야, 자기네 소리를 알아야 외국 소리를 알아요. 소리 한다는 건 문자를 안다는 거니까 외국어를 똑바로 알아요. 똑바로 우리 걸 정확하게 지니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외국말을 배운다면서 4대 매국노가 됩니다. 100%예요 이건. 그 다음 우리 소리 한다면 우리 역사, 우리 식의주, 우리 문명, 이게 기본으로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잘났건 못났건. 그 다음 문법은 없단 말이에요. 문법. 굳이 있다면 소리 속에 문법이 담겨 있어요. 소리 내는 속에 그냥 문법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돼요. 없어도 그만. 왜? 소리가 한 축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인데 왜? 소리가 문자로 쓰게 되잖아요. 소리가 더 큰 범위예요. 넘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문법을 하게 되면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여기 소리가 글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말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문법 용어를 버려야 돼요. 문법 용어가 있는 한 문자의 노예가 돼버려요. 소리가 죽습니다. 암기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는 갈수록 타락해요. 이걸 극복하는 것도 소리가 변질을 하지 않아야 돼요. 소리가 안 변하려면 음소, 자음 음소랑 모음 음소를 정확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말, 유행 언어에 빠져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안 되고 고급 책, 고전들, 좋은 책을 읽으면서 소리내면은 그렇게 타락한 언어에서 많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암기란 백해무익이에요. 암기해서 뭐 할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학은 그래서 소리로 끊임없는 되풀이예요. 왕도가 없어요. 단 집중하고 자기한테 맞게 그런 기본 원리를 자기에게 소화해서 이렇게 응용하는 그런 차이지. 암기 따로 하고 못 따로 하고 이거 시간이 없어. 이건 이런 원리는 언어의 ABC 자체를 모르는 사람의 백해무익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줄줄이 해석하면서 나가는데 명사를 결과를 낸 게 동사예요. 그 내용이 목적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여기 필요하면 이제 전치사 덩어리가 목적에 위치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고 다예요. 이게 다 없어요. 주어 동사가 다라니까요. 그 다음 음소가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본을 못 고치니까 땜빵한 게 문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는 소리로 다 걔네들의 그 눈물겨운 것을 캄프라치한 것을 소리의 그 변절 또한 받침이 없어지다 보니까 연음 원리가 됐어요. 또 미연은 빠르기 때문에 그 연음 원리도 가만 따지면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그 슬랭이나 엉터리 말 말고는 다 문자를 중시해요. 문자를 중시하지 않으면 소리 자체가 자음 모음이 망가졌는데 답이 없으니까 문자를 중시하는데 소리를 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서 걔네들 소리 내려면 고급인 사람들, 아주 품인 사람들, 아주 소리를 정확히 내려고 합니다. 알파벳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프랑스 말 같은 경우는 묵자들 소리 안 내는 그런 묵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글자들이 많아요. 그건 얼마나 참 그것도 물론 나름대로 그걸 장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망가져 있는 거야. 소리가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글자대로 다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글자는 쓰는데 소리 안 내면 그거 다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불어도 소리를 공부해야 돼요. 묵음이 많을수록 문법이 복잡할수록 소리를 하는 거야. 문법이 적을수록 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말이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내고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소리 내고 까먹고 자다 보면 소리가 점점 내 속에 체화가 되고 인식이 되니까 글자가 궁금해지고 그게 이런 데선 이렇게 소리 내고 딴 사람이 저런 말은
저런 말을 하면 그게 내가 저렇게 대꾸하면 되겠구나. 그게 책 읽기에서 이제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성향의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그래서 올바로 직역으로 된 영어 성경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자기 힘으로 처음엔 잘 한번 듣고 따라해서 또 한번 하고 자기 힘으로 읽어보고 그다음 낱말 대충인지 모르는 거 이제 발음 교정하면서 그렇게 통독 한 2번 하고 정독 한 번 하면 남부럽지 않은 영어 실력자가 돼요. 소리 원리로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좀 고급스럽게 공부하냐? 그건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소리의 원리 속에 어떻게 문자를 다가서고 어떤 책을 어떻게 본다는 것이. 성경을 하게 되면 이제 신앙인데 조심할 거는 이 기독교가 왜곡이 돼 있어요. 성경도 완전히 원문이 다 박살난 것으로 현대 역본들은 하니까 현대 역들은 보지 마시고 더 제네바 바이블이나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는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해적, 제국주의, 장사치 언어예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강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혀를 내둘 정도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팍 깔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뒤통수 칠 수 있기 때문에 딱 견제하면서 아주 주권을 줏대 있게 걔네들 상대하는 법이에요. 뭐 친구를 사귀든 뭐 어떤 사업의 파트너가 되건 겉으로 무슨 뭐 간까지 빼줄 것 같이 하고 말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어가 그런 게 배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품이 있는 것을 견지하고 딴 나라 말을 공부해야 돼요. 딴 나라 말 공부해서 어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거 딱 받아들이게 되면 배워서 4대 매국노가 됩니다. 100%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또 영어 본문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씩 한번 이걸 한번 보면서 합시다. 고맙습니다.